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교수 최진경입니다. 15주차 1강 사이버 강의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학기 마지막 사이버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차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평가의 영역, 두 번째 프로그램 평가의 절차, 세 번째 프로그램 평가제의 역할, 네 번째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의 문제점, 다섯 번째 평가 자료 수집, 평가 기법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프로그램 평가의 주요 모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평가의 영역입니다. 평가의 영역이라 했을 때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과 범위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입니다. 평가에서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목적과 목표를 잘 달성했는가를 보는 게 효과성 측면에서 이제 목적과 목표를 보는 건데요. 이제 평가의 영역의 첫 번째 영역이고요. 두 번째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겁니다.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세 번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내용도 중요하고 목적과 목표를 잘 달성했는가도 중요하지만은 프로그램 운영 관리가 제대로 또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도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 청소년들의 반응이죠. 그래서 뭐 가치적인 부분, 태도적인 부분, 지식이 많이 습득되었는지, 기술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만족도가 높은지, 참여자의 전반적인 반응을 살펴보는 영역까지. 프로그램 평가의 영역은 네 가지: 프로그램 목적력, 목표, 프로그램의 내용, 프로그램의 운영, 참여자의 반응입니다. 프로그램 평가의 절차입니다. 첫 번째, 평가의 세부 목표를 설정한다. 프로그램의 평가를 실시하게 된 배경 동기를 확인하고 프로그램 평가를 왜 실시하게 되었는가를 명확하여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과 의도를 이제 설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평가의 목표는 해당 프로그램이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계속 목표 달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효과성인 부분이고, 또는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인 부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경제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적은 시간과 또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이제 효율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측정하는데 이제 평가의 이제 세부적인 목표를 둬야 되겠죠. 평가의 영역을 결정해야 됩니다. 앞서서도 평가 영역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제 뭐 목표에 도달했는 것만을 평가할 수도 있고 내용도 평가할 수 있지만은 이미 이제 기관에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영역뿐만 아니라 거의 다 모든 영역에 대해서 목표가 도달이 되었는지 내용 평가, 그 다음에 운영 평가, 반응 평가까지 평가 영역을 다 두루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필요에 따라서는 뭐 내용만 평가할 수도 있고 참가자 반응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 영역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평가 모형에 따른 평가 기법 및 평가 도구 선정입니다. 여러분, 평가 모형하고 평가 기법은 다릅니다. 평가 모형은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는데요. 너무 이제 뭐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너무 이제 간단하기도 하고 또 이제 세부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 분야에서 적용하기도 어려운 모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평가 모형을 두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 평가 모형에 따라서 필요한 평가 기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평가 모형에 따라서 평가 기법, 평가 기법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여기 있는 뭐 설문지법, 관찰법, 문제법 이게 다 평가 기법이고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평가 기법 및 평가 도구, 어, 그 평가 기법에 따라서 이제 도구를 선정하게 되죠. 그래서 어, 이제 3단계에서 평가 모형에 따른 평가 기법 및 평가 도구를 이제 선정하고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기법이 뭐 설문지였다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거기 설문지를 만드는 게 이제 평가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기법하고 도구하고 평가 모형하고 이렇게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 좀 더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전문적인 속도나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기존에 개발된 도구를 사용해도 되고 본인이 맞게끔 새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도구가 얼마나 정교하고 높은 신뢰도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에 적절한 도구를 제작하거나 또는 기존에 개발된 툴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도구 이용으로 가장 일반적인 게 설문지, 관찰 면접 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평가를 세 번째 프로그램 평가를 실제 실시하는 거죠. 그 평가 방법이 수립되는 평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평가의 내용 및 도구를 제작한 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은 설문 응답이라든지 심사 분석 이거는 이제 심사 분석하고 관찰하고 집단 협의 뭐 시험 보는 것도 가장 이제 많이 이제 이루어지는 평가 방법인데 이거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이 시험이죠. 그래서 네 번째 이제 평가를 실시하게 되고요. 다음 단계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평가의 절차 다섯 번째 평가 결과의 처리와 분석입니다. 어, 평가를 실시해서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게 되는데요. 쉽게 하면 이제 통계 처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를 편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검토, 수정, 보완하는 과정입니다. 필요 없는 설문지라든지 그런 것들은 폐기해버리고 부호 붙이기 이제 코딩 작업을 하죠. 그 다음에 집계표를 만들고 통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뭐 이번 시간이 뭐 통계 시간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전체적인 평가의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 평가자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뭐 상황과 요건에 따라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일반적인 역할 세 가지 보겠습니다. 전문적인 영역에서 역할을 한다.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준거를 설정하며 여기서 준거라는 것은 뭐 효과성에 대해서도 효과성도 하나의 평가 준거고 그 다음에 효율성도 하나의 준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효율성, 효과성, 뭐 적절했는지 적절성, 네. 이런 것들이 다 평가의 준거입니다. 평가의 준거를 설정하며 자료를 수행하고 분석 처리하며 그로부터 평가 지표를 추출하며 평가 기준을 정하는 등 평가 방법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인적인 대인 관계적인 역할을 한다. 평가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평가 영역에서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한 문제 해결력이 필요하다. 평가를 하면서 많은 관계자들을 만나게 되죠. 실제적으로 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관계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행동적인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평가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의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평가를 부정부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청소년들의 인성, 인격, 리더십 등과 같은 내적 역량을 과학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질적으로 간주하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학습에 대해서는 평가가 양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시험을 봐서 양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는데 우리 청소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양적인 평가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잖아요. 우리 청소년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어떤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인성적인 측면이 되다 보니까 인성, 가치, 태도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양적으로 과학적인 잣대라는 게 양적인 평가지 않습니까? 그 과학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게 이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질적으로 간주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평가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양적 평가와 더불어서 이제 질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둘째, 평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힘들게 개발된 프로그램이 효과성 중에서 만족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이 취소가 된다든지 축소가 된다든지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나쁜 평판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구독이 무서워서 못 담그는 격이 되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평가가 두려워서 나쁜 평판을 받는 게 두려워서 평가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비전문가에게 평가를 받게 될 경우에 전문가로서 가치 훼손이 있을 수 있다. 자존심 상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비전문가라는 거는 저도 평가를 받아보면은 물론 이제 대부분 교수님들이나 다른 관련 분야의 이제 종사자들이 와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좀 가치 훼손, 좀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평가를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평가하는 사람도 전문가로서 그 역량을 갖춘 사람이 평가를 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 개발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 진행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방해가 될 요소가 많이 있다. 저도 이제 인증심사원인데요. 심사를 하러 가는 거고, 심사한다는 게 평가지 않습니까? 평가하러 가가지고, 프로그램 이제 진행 중에 이제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진행자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자, 운영자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중간에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 평가를 할 때는 조심스럽게 평가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의 문제점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평가 자료 수집 방법, 즉 평가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설문지법인데요. 설문지법 특징을 볼까요? 구조화된 체계화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로 의견, 태도, 행동, 생활 환경 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기법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자료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널리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빠른 시간에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설문지를 개발할 때 표준화된 설문지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기존에 먼저 개발된 표준화된 설문지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또 다른 설문지를 개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또한 표준화된 설문지는 신뢰성과 타당도를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어가면서까지
또 다른 프로그램 설문지를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만약에 설문지를 이제 개발해야 될 경우에는 먼저 평가 질문을 나열하고 각 질문에 필요한 정보 확보에 사용될 수 있는 문항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각 문항 응답의 주체는 누군지, 결과를 어떤 방법으로 분석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설문지법에서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제 응답자가 문항을 읽고 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응답자의 이제 수준에 맞게끔 문항을 구성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익명성에 대한 이제 설문지의 이제 장점이 익명성이 이제 보장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고, 또 응답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경우에 성실하게 이제 응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상을 예산 범위 안에서 보상을 하면 좋습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설문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문지법이 양격평가에 활용된다면 면접법은 질적평가에서 활용이 되겠습니다. 면접법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설문지보다 상황에 대한 유연성이 있으며, 유연성이 있다는 것은 이제 대답이 이제 면접을 함으로써 다양한 대답을 들을 수가 있고, 또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심층적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설문지법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파악과 응답자의 이제 심층적인 의미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자,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제 설문지법에서도 다양한 우리가 정보를 얻고 평가할 수가 있지만은 면접을 했을 경우에는 심층적인 그들의 어떤 그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의 어떤 생활 세계, 본인들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깊게 탐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문지법에 비해서 많은 시간과 이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점이 그만큼 풍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면접법의 큰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면접 질문지 개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면접지를 활용하여 방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한다면은 면접자의 주관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면접자가 구조화된 미리 이제 정리된 구조화된 면접지를 가지고, 또는 방구조화된 면접지를 가지고 이제 면접을 실시하게 되면은 이제 주관성이 많이 배제되겠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객관성을 가지고 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법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구조화된 면접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준비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평가 질문을 먼저 작성하고 평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어떤 정보들이 확보돼야 하는지, 면접 대상자들이 어떤 응답을 해주기를 기대하는지에 대한 생각하면서 질문지를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면접할 때 유상 응답자가 각 문항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되겠죠. 설문지도 마찬가지고 면접할 때도 응답자가 문항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만이 또 그에 대한 합당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면접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면접 시 유의사항 보겠습니다. 응답자의 수준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또 면접자가 고상한 척하면서 어려운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또 쉽고 짧고 명확하게 질문하고, 질문자는 면접자는 주로 경청하며 응답자의 반응에 공감을 해준다. 자, 대화를 계속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고, 응답자 응답 내용만이 아니라 태도라든지 분위기, 비언어적인 것까지도 다 탐색을 해야 됩니다. 응답자의 대답이 애매한 경우에는 간단하게 요약하여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화할 때, 면접을 할 때 약간 보통적인 필요하는 거죠. 너무나 이제
응답자가 다양하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했을 경우에는 좀 교통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응답자의 응답 내용이 이 면접자의 견해를 덧붙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면접 내용은 노트에 키워드만 기록하되 응답자의 양해를 구하고 녹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녹음을 할 때는 반드시 응답자의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면접시 유의사항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관찰법 보겠습니다. 관찰법은 특징을 보면은 프로그램에서 청소년의 가업 수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평가 자료를 수집합니다. 저도 인증심사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장에서 관찰법을 통한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2박 3일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했을 경우, 수련에서 실시할 경우,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평가 자료를 수집하는데 그러한 방법이 관찰법이 되겠습니다. 관찰은 특정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평가 대상의 특성이라든지 동기라든지 의도라든지 감정 등을 추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활동에 대해 질적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 기법이 관찰법인데요. 그래서 관찰법이 우리가 이제 질적 평가 방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찰을 할 때 구조화된 관찰은 올바른 수행과 그렇지 않는 수행을 구분하여 체크리스트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구조화된 관찰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관찰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과 함께 기록을 하면 되겠죠. 관찰법도 역시 비구조화된 관찰과 또 구조화된 관찰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관찰 방법의 유효사항 보겠습니다. 관찰 계획을 잘 세워야겠죠. 그리고 특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이 활동할 때 관찰자와 피관찰자인 청소년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소년과 관찰자가 상호작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 관찰자는 자신의 주관이나 의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관찰을 해야 됩니다. 행동의 변화추이와 관련하여 관찰하는 게 좋겠고, 다양한 상황에서 관찰함으로써 관찰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기록과 정리 방법을 미리 정하고 관찰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관찰할 때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과의 상호작용을 금지하는 부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적절한 기록과 정리 방법들을 미리 정하고 관찰에 임해야 됩니다. 네 번째 포트폴리오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많이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자, 포트폴리오법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는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청소년의 관심, 능력, 성과, 성장, 노력 등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모든 결과를 의도적으로 모아놓는 작품집이다. 포트폴리오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요. 주로 이제 수행평가에서 이제 활용을 하죠. 청소년 스스로가 실행 과정에서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 태도 변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산출물을 만들어 내거나 행동으로 나타낸 것이 포트폴리오입니다. 여기서 이제 행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뭐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만들기, 노래 부르기, 연주하기 등 함께 하나의 프로젝트를 안수하기까지 준비부터 마무리 모든 단계를 포함하는 게 이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 평가에서 결과물이 이제 작품으로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태도의 변화, 뭐 실력이 변화된 것 이런 것들 다 이제 행동의 이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평가할 때 유의사항, 평가 목적에 근거하여 내용 선정과 포트폴리오 제작 지침을
명확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침을 너무 명확하게 이제 작성을 해 놓으면은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에 이제 함몰하게 되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창의성, 도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이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이제 제약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자기 주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이고 자세한 이제 그 제작 지침에 대해서는 좀 설명하는 것을 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평가의 주요 모형입니다. 프로그램 평가 모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하나씩 총 2개에 대해서 모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형이 있는데요. 제가 좀 판단해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 적절한 모형, 이번 시간을 공부하는 커크패트릭의 4단계 평가 모형과 다음 시간에 공부할 그 논리 모델에 대해서 2가지 모형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크패트릭의 4단계 평가 모양입니다. 커크패트릭은 평가를 위해 어떤 자료가 수집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념의 틀을 개발해서 4단계 모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단계 반응, 2단계는 학습입니다. 1단계는 반응은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정도고, 2단계는 학습에 관한 내용이고요.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 이해 정도, 3단계는 행동, 프로그램 후 참가자의 행동 변화 유발 정도, 4단계는 프로그램 참여 후 이제 개인과 기관, 이제 사회의 향상에 미친 영향 정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게 이제 4단계가 되겠습니다. 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크패트릭의 4단계 평가 모형 가운데 1단계 이제 반응 평가입니다. 다르게 우리가 좀 표현을 하자 그러면은 이제 만족도 평가인데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태도, 자, 의견 등 이제 반응에 초점을 맞춘 평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강사의 강의에 어떠한 반응이 나타났는지, 프로그램 내용의 수준이 어렵지는 않는지, 프로그램 활동을 하면서 흥미가 있는지, 프로그램의 기대에 부합되는지 등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반응 평가의 이제 범주를 자세하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프로그램 목표의 적절성, 내용의 적절성, 또 강사에 대한 만족도, 방법이라든지 프로그램 진행 방법이라든지 매체가 적절했는지, 또 제시된 자료가 적절했는지, 프로그램 시기 및 시간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뭐 환경 및 시설이 적절했는지 다양하게 보는 거죠. 뭐 간식을 먹었다, 식사를 했다 그러면 식사가 맛있었는지 그런 범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의 범주는 꼭 여기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그 평가 범위가 학교에 특수해서 평가 도구를 이제 개발하면 됩니다. 자, 1단계 반응 평가 다음 슬라이드 좀 더 보겠습니다. 1단계 반응 평가할 때 이제 반응 평가 기법은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지법, 관찰법, 면접법 등이 적용되고 있죠.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질문지는 강사나 운영자보다는 이제 청소년들의 반응을 측정하는데 활용이 됩니다. 반응 평가는 4단계 중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평가 커크패트릭의 이제 평가 모형이 이제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반드시 4단계를 다 진행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단계별로만
네, 적용을 하고 이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4단계 중 이제 첫 단계는 만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 2단계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커크 패트릭의 이제 4단계 모형 가운데 2단계 학습 평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커크 패트릭의 모형 자체가 이게 이제 교육학 쪽에서 활용되는 것을 이제 우리 청소년 프로그램에 이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학습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평가 그대로 이제 우리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에서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로 정한 지식이라든지 기술, 태도 등을 참가자가 제대로 습득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식, 기술, 태도를 모든 학습에서는 이 세 가지를 이제 습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의 시간에서 지식을 배우고 기술을 습득하고 태도를 형성하는 이 세 가지를 이제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학습에서도 이제 세 가지가 주요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청소년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게 이제 사전 사후 검사를 함께 실시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인터넷 중독, 어, 인터넷 중독된 청소년들이 이제 참여한 프로그램을 했다 그러면은 먼저 사전 검사를 하고 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제 사후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변화를 이제 측정하게 되는 거죠. 자, 학습 평가 이제 기법으로는 어, 학교에서 배운 이제 뭐 교과에서 배운 내용은 지필 시험으로 하면 되겠지만은 우리 청소년 프로그램에서는 지필 시험 대신 이제 질문지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영역 부분에서는 그래서 내가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제 지식적인 내용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인터넷 중독을 되지 않게 대해서는 어떤 지식들에 대해서 강사가 알려줬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질문지를 통해서 그걸 잘 습득했는지를 평가하게 되고 또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어, 참여해서 이제 기술 영역 부분은 이제 뭐 프로그램 참여해서 활동 보고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술 영역에 대한 것은 이제 측정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태도 영역은 인터넷 중독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의 어떤 면접이라든지 관찰, 이게 다 질적인 평가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소감 문종을 통해 가지고 이제 태도 영역의 변화, 내가 인터넷 중독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인터넷 중독 관련해서 이 인터넷 중독 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태도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찰과 면접, 소감 문종을 통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학습 평가 2단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3단계 행동평가입니다. 행동평가는 프로그램 종료 후 3개월 이후에 실시하게 되는데요. 3개월 이후에 청소년의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의 기능이나 태도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소년이 3개월 후에도 프로그램에 참여 당시 배웠던 기능이라든지 그 태도를 유지하고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는 거죠. 청소년이 프로그램 종료 후에 일상생활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좀 볼까요? 평가 기준 볼까요? 청소년이 배운 내용을 적용하고 있는 정도, 청소년이 배운 내용과 관련하고 실천하고 있는 정도,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에서 배웠던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또 예방하기 위한 그런 실천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실제 생활에 적용을 하고 있는지 또 프로그램 결과로 인한 청소년의 어떤 가치 및 믿음이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행동평가의 기법은 설문지라든지 이제 점검표를 활용해서
하기도 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전문가에 의한 관찰과 면접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동평가 역시 질적 평가 방법과 양적인 평가 방법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 프로그램 결과가 청소년들의 행동 변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고 피드백을 위해서 심층 면접을 실시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핵심은 행동평가의 핵심은 이제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청소년들이 어떤 기능이라든지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거를 실제 생활하게 어떻게 실천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단계가 행동평가가 되겠습니다. 행동평가 역시 양적인 방법, 질적인 방법을 병행하고요. 이 행동평가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는 대체로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4단계 결과평가였는데요. 이제 결과평가는 1단계, 2단계, 3단계의 평가 결과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는 게 평가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당연히 이제 3개월 후에 이루어지겠죠.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노력이 청소년의 행동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과 기관, 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즉, 결과를 통해 프로그램 평가 청소년이 이 개인 차원에서의 지식과 기술, 태도의 변화와 더불어서 이제 기관 차원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제 비용이 절감이 되었는지 또 이윤이 증가되었는지 이용 청소년이 증가되었는지 그런 가시적인 변화에 대해서 기관 내에서 알아보게 되겠고요.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기관의 이미지가 제고가 됐는지 홍보 효과 등이 제고가 됐는지 그런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말 그대로 4단계 결과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관의 변화 또 이제 지역사회의 어떤 차원에서의 어떤 변화까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결과 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결과 평가 기법을 말씀을 드리면은 1, 2, 3단계의 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역시 이 양적인 방법, 질적인 방법 다 병행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평가 영역은 프로그램의 이제 목표에 관한 것, 또 내용에 관한 것,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것, 당연히 참여자의 어떤 반응, 만족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이제 4가지 주요한 평가 영역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프로그램의 평가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가의 이제 세부 목표를 설정을 하고 평가 영역을 결정합니다. 이제 목표 영역, 내용 영역, 운영, 이제 참여자 반응 영역이 있는데 대체로 이 평가 4가지 영역을 다 포함해서 영역을 결정하죠. 그 다음에 평가 모형에 따른 평가 기법 및 평가 도구를 선정하게 되는데 우리 모형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기법은 뭐 양적인 방법, 질적인 방법이 있겠고 그 기법에 따라서 평가 도구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하고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평가 기법하고 도구를 뭐 동일하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평가 기법이 평가 기법을 이제 구체화해 놓은 게 평가 도구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째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고요. 통계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 처리와 분석을 하고 이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평가제의 주요한 역할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문 영역에서의 역할, 대인관계적인 역할, 행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의 문제점은 우리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는 게 청소년의 인성적인 측면, 즉 내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과학적인 잣대로, 즉 양적인 방법으로만 평가하기는 이제
매우 어렵다는 게 이제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평가를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평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워서 평가를 안 하면 안 되겠죠. 자, 세 번째,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비전문가의 평가를 받을 때 이제 자존심이 상한다는 얘기죠. 네 번째, 개발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실시할 경우 진행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방해될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이제 과정상에서 이제 관찰법 등이 적용돼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좀 원활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진행자와 평가자, 즉 뭐 관찰자라든지 면접자는 그걸 잘 고려해서 평가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평가 자료 수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가 기법에 관한 거죠. 질문지법입니다. 질문지법, 시간과 비용을 적게 투자하고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정확한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양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면접법인데요. 면접점은 이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만큼 이제 풍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깊은 가출 청소년들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그 가출 청소년들의 어떤 내면의 깊은 내면을 탐색하기 위해서 면접을 실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다문화 청소년이라든지 가출 청소년 프로그램, 그래서 위기 청소년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면접법을 통해서 평가를 하면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자, 이제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면접할 때 유의할 사항도 공부를 했습니다. 만약에 녹음을 할 경우 반드시 이제 양해를 얻고 동의를 얻고 녹음을 해야 되겠죠. 면접은 아주 쉽고 짧고 명확하게 질문을 해서 면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관찰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관찰법,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평가 자료를 이제 수집하는 그런 방법이 관찰법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질적 평가 방법이고요. 체크리스트를 이제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체크리스트를 이제 작성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구조화된 관찰하고 비구조화된 관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이제 수행평가에서 많이 활용되는 거죠. 이제 참여 청소년들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태도 변화를 이제 모아놓는 작품집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죠. 포트폴리오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프로그램 평가의 주요 모형 가운데 첫 번째로 커크 패트릭의 4단계 평가 모형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이제 반응에 대한 평가, 즉 참여 청소년의 만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가자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태도, 의견 등 이제 반응에 초점을 둔 거죠. 반응 평가의 범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반응 평가는 4단계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이제 기법은 질문지법, 관찰법, 면접법 등 양적인 방법, 질적인 방법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이제 학습평가, 지식, 기술, 태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대로 습득하였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이죠. 이 역시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행동평가입니다. 지식이라든지 기능, 태도 변화에 대해서 3개월 후에 실시하는 거죠. 그런 변화들을 실제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적용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행동평가입니다. 결과평가인데요. 결과평가는 개인 차원에서 지식, 기술, 태도의 변화, 그리고 기관 차원에서의 어떤 변화, 기관 차원에서 가시적인 변화,
또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게 결과평가입니다. 역시 이제 결과평가도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 분석이기 때문에 3개월 후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행동평가처럼 결과평가도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퀴즈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평가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설문지법은 빠른 시간 내에 분석이 가능하여 널리 사용된다. 두 번째, 면접법에서 면접자의 주관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개발해야 한다. 자, 세 번째, 청소년의 가업 수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관찰법이다. 자, 면접법과 관찰법은 양적 평가 방법에 해당된다. 자, 수행평가를 실시할 때 포트폴리오법을 많이 사용한다. 옳지 못한 것을 하나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고 청지사로서 원하는 목표들 잘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